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3-4강으로 12운성 양이 되겠습니다. 제가 12운성을 시작한 지도 지금 몇 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12운성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이 신살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운성의 하나인 이 양의 개념과 특징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운성 양의 개념 찾아보기라고 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개념을 파악할 때에는 한자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자라는 것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한자를 보면은요, 이것이 기를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른다는 얘기는 무슨 그 꽃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린아이를 키운다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배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에서 양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게 키우는 거니까 무슨 교육이라든가 유경사업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것이 12운성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에는 절부터 읽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절, 태, 양, 장생, 목욕, 간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12운성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태라는 것은 생명이 잉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생이 있어요. 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걸 말하죠. 그러면 생명이 잉태된 것과 태어난 것 사이에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생명이 잉태돼 갖고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삭이 됐어요. 여자가 만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으로 아이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는 그 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사지도 다 만들어지고 아기의 형태를 다 취하고 있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려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이 양이라는 것을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목에다가 놔야겠죠. 목에다가. 왜냐하면 목이라는 것은 이제 계절적으로는 봄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그 땅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이제 출현하는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다 만삭이 돼갖고 어머니 뱃속으로 이제 나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것을 목기운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렴풋이 이 양이라는 글자를 딱 보면서 이것이 기를 양자고 어떤 걸 배양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12운성에서 차례를 딱 보니까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해당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형태로 봤을 때에는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갖고 만삭이 된 상태, 이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약간은 감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양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갑술이고요. 하나는 을미, 하나는 경진, 하나는 신축. 이 4개의 육식갑자가 일지에 양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에 양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4개의 육식갑자를 보면서 여러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밑에 있는 것이 모두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술토, 하나는 미토, 하나는 진토, 하나는 축토, 이렇게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 분석할 때 이 진술충미 4개를 뭐라 그러죠? 화개살이라고 하잖아요. 화개살. 그러면 제가 화개살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화개살이 강한 사람들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고, 그리고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데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교양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토기운이라는 것은 이것이 전부 다 화개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정신적인 분야를 나타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심리라든가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직업을 갖는다면, 어떤 진로를 결정한다면 이렇게 좀 정신적인 부분, 뭐 교육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심리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를 보면은요, 이 갑수라고 을미는 목국토가 되니까 재성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경진하고 신축은 토생금이니까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개는 재성운을 깔고 있고요. 재성운이 양에 해당이 되고 2개는 인성운이 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육식갑자 중에 이 4개의 육식갑자를 빼고 나머지 56개는 양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지지에 양을 깔고 있는 경우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사주팔자 봤을 때 뭐 월지라든가 연지라든가 이런 데 양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년운이라든가 10년 대운에서 이 양에 해당하는 오행이 딱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모두 생각을 하시고, 단지 이 4개의 육식갑자는 지지에 양을 깔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양의 특성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 양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산을 앞둔 완전한 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절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절이라는 것은 기운은 있어요. 기운은 있는데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태라는 것은 일단 생명은 잉태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명이 잉태됐어요. 그래서 이 절하고 태를 합쳐서 포태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잉태됐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잉태된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냥 생명만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는 몇 달 지나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뭐 남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것도 불법이었죠. 지금도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가지고 딸이라 그러면 이렇게 지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이제 태아의 성별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이 발달한 상태에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예전에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라는 개념은요, 일단은 생명은 잉태됐는데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양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이제 아이가 더 자란 거죠, 뱃속에서.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그 뱃속에 있는 완전한 태아, 그러니까 사지와 오장육부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죠. 그런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완전한 태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이 분명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 이제 딱 정해져 있고 완성된 태아고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불완전한 포태의 기운으로부터 탈피했다. 불완전한 포태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생명체로서 완전한 그 형상을 갖추지 않았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사지와 오장육부까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포태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완전히 다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올 거죠. 그러면 이 양이라는 그 상태는요, 어떤 운명이냐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앞으로는 엄마하고 헤어져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체 분리의 숙명을 기다리는 헤어짐을 상징합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헤어짐을 상징해요. 그래서 헤어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혈육과도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경겁제가 양이다. 그럼 비경겁제라는 것은 형제자매를 나타내잖아요. 형제자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키우기 힘드니까 그 형제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그 먹고 사는 거죠. 각자 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자수성가하는 경우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서로 분리되는 거, 헤어지는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혈육과도 인연이 박합니다. 헤어지니까. 그리고 일찍 부모와 고향을 떠나는 그런 숙명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자주 가고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그래서 그걸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이사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고향을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그리고 그 한 집안에서 이제 가족들이 대가족제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등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이렇게 떠나는 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옛날 무슨 조선시대나 뭐 그럴 때 봤을 때에는 그게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일찍 부모와 고향을 떠나는 숙명이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일찍 부모와 고향을 떠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무슨 기숙형 고등학교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있죠.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는 기러기 아빠들도 많으니까 부모와 헤어져 가지고 뭐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학교가 좋은 학교가 없어가지고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가지고 자취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개념은요, 이제 엄마 뱃속에 만삭이 된 그 아이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쑥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헤어짐이라는 게 그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을 딱 봤을 때에는 헤어짐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것은 부모와 헤어질 수도 있고 형제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끼리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삭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하여 상속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음덕이 있다고 봐야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려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집에서 막 준비를 할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이가 그 부모의 그 여러 가지 특징을 받아가지고 딱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의 음덕을 가지고 온다,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래갖고 그 부모로부터 재물을 상속받는다, 뭐 이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양이라는 게 뭐 입양한다 그럴 때에도 이런 양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옛날에 그 아이를 막
5남매, 10남매 막 이렇게 낳았을 때, 그리고 아주 가난했을 때, 그때 이제 자식도 많고, 그리고 키우기 힘드니까 그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다른 집안에 보내든가 아니면은 다른 집에서 내가 그 아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입양하고 뭐 그런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을 그 입양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요, 배양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이제 양생한다는 거, 뭐 기른다는 거, 그리고 교육한다는 거, 그리고 입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양생, 교육, 입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모의 음덕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삭이라는 것은 재물의 풍요를 뜻하기 때문에 부모의 음덕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주를 봤을 때 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의 음덕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헤어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랑 헤어지는 거니까. 제가 아까 그 공부를 위해서 멀리 유학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 혈육의 인연이 박한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수성가, 학문을 위해 집을 떠나는 등의 헤어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육식갑자가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술이나 을미, 일주는 지지가 이제 재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재로는 길한데 육추인으로는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제가 설명을 드리니 갑술, 을미, 경진, 신축 이것은 일주로 봤을 때 배우자궁에 그 양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헤어진다는 뜻이니까 배우자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갑술, 을미, 경진, 신축 전부 다 배우자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갑술 같은 경우는요, 이 밑에 다 양을 깔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교육이라든가 양생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술 같은 경우는요, 지지의 양인데 재성운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원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갑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학원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고, 을미 일주를 깔고 있는 사람은 종교 사업, 그러니까 무당들도 많습니다. 무당들도 많고 무슨 뭐 교회를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진일주 같은 경우는 인성운을 깔고 있는 건데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이 신축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도축업이나 횟집, 뭐 등산, 뭐 이런 쪽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축일주를 보면 이 축토 안에 그 지장간이 기신계잖아요. 기신계. 그러니까 축토 안에 신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이 신축일주는 일간도 신금인데 이 지지에도 그 지장간 안에 신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게 소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신우각이라는 것은 양쪽에 이 신금이 그 소의 뿔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양쪽에 칼을 들고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칼 들고 하는 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도축업이라든가 횟집 뭐 이런 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이라는 게 축토가 그 겨울에 얼어 있는 동토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흙을 내가 지팡이를 짚고 딱딱 찍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설산을 오른다든가 아니면 암벽 등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등산과 관련된 그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등산가 뭐 이런 사람들 중에도 신축일주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은요, 일단 부모의 음덕이 있고 제복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성품이 원만합니다. 그런데 제복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그 교육이라든가 뭐 그 학생들을 가리킨다거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인성 때문에 큰 사업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의 양을 깔고 있는 이런 갑술일주라든가 을미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뭐 큰 부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교육적인 사업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인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간에는 이별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양이라는 게 헤어짐을 나타낸다고 했죠. 중년 이후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경사업, 할인업, 교육업, 종교업, 자선사업 등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괜찮아요. 유경사업이라든가 뭐 할인업이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괜찮은데, 이런 거 외에 다른 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그 밖에 다른 직업들 이런 걸 했을 때에는 그다지 뭐 재물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충을 받을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지가 충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지지든 뭐든 하여튼 양이 충을 받았을 때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공황장애 같은 거 이런 것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의 십성에 따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거분이 양이다. 그러면 형제들이 흩어져 자수성가하게 된다. 이 말은 좋은 게 아니죠. 형제들이 같이 자라는 게 좋지. 이게 흩어져서 자기가 이제 따로 살 길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운이 만약에 양이다. 그러면 자식 입장,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식상운이 자식을 나타내니까 원처학문, 교육을 위해서 자식을 떠나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 식상운이라는 게 처가를 나타내잖아요. 왜냐하면 재성운이 자기 부인인데 이 재성운을 생해주는 게 식상운이니까 장모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처가를 나타내요. 처가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재성운이 양일 때 일반적으로 재물복도 좋고 음독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면 교육, 자선, 유경 등에 써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른 직종에 종사할 경우 재물복이 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뭐 무속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지지에 그 재성운이 있고 양을 깔고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쪽에 종사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재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성운이 재복이다.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복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관성운이 재복일 뿐만 아니라 일지가 자기 그 배우자궁을 나타내니까 배우자궁에 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4개의 그 육식갑자처럼요. 이렇게 배우자궁에 배우자궁이 양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관성운, 여자의 입장에서 관성운에 그 양이 있으면 남자가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양에 해당이 될 때에는 유경이라든가 원예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꽃 같은 걸 재배하고 뭐 이런 걸 말하죠. 교육이라든가 할인업이라는 것은 뭐 사주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뭐 환자들을 치료하는 뭐 의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할인업 등에 종사하면 길한데 이런 데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절이라든가 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부정적인 면도 많다고 봐야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장생도 배우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 양이라는 것은 그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궁에 이 양이 있을 경우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대부분 안 좋아진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일찍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헤어짐을 나타낸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실제로 사주를 분석해 보면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부모 복이 없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